네, 저는 여기 교대 종로학으로 원장 강대민입니다. 아마 올해 수능 성적표 받고 아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우리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시 한번 모집을 해보고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부모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정시는 제가 보니까 변수가 조금 많습니다. 아마 수시뿐만이 아니라 올해 특히 다군 같은 경우는 변동상이 좀 많잖아요. 예전에는 중대 경영 이런 쪽은 16바퀴 돌고 그랬습니다. 예비가 뭐 1,500번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후에 성대가 다군 들어오고 이제 올해는 고려대가 벌써 또 다군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다가 한양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들어와서 아마 사실은 어디에 구멍 나는지는 모릅니다. 매번 서울대가 작년 같은 경우도 3등급대가 서울대도 합격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 2시 이후에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시 이후에 지원하는 수가 그 전에 지원한 수의 2배, 3배, 4배까지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올해 아마 그 성적이 안 나왔던 사람들은 지원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지원이냐면 전화 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그러니까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상향 지원해도 돼요. 어차피 재수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하는데 사실은 3등급, 4등급 대가 나오면 서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수원대라든가 뭐 강남대라든가 그런데 수원대나 강남대도 되게 멀리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원하기가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지금 그 배치 점수라는 게 70% 컷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70%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화 받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미공개입니다. 어떤 경우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공개해버리면 대학에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서산 이런 판도가 다 바뀌어요. 가장 불량한 학교가 홍익대입니다. 다군에서 홍익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제는 올해는 좀 변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군에 이제는 홍익대 말고도 쳐다봐야 할 대학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바뀔 거예요. 다군의 어떤 독보적인 대학으로서 홍익대가 그래서 많이 컸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재수는 결정을 했는데 좀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갈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추합은 없어요. 마지막 전화 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화 받으면 의외인 사람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그 누구도 잘 모르는 거라서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종로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서울의 종로 학원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 여기 교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근무할 때는 서울역 종로 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촌 그 다음에 성북 목동 예전까지는 일산 그래서 제가 일산도 있었는데 일산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6년부터 원장을 해서 송파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원장을 역임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저희 학원에 작년에 진학 실적은 그냥 상위권만 이렇게 썼습니다. 상위권 외에 지방대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5, 7등급짜리도 있고 5, 8등급짜리도 있었으니까. 그 애들이 과목별로 2등급, 3등급 올렸어도 또 지방대밖에 못 가요. 그 학생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 개시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올해는 지금 아직 발표가 다 되지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아직 저희한테 미처 연락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확보된 것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수생들은 일반적으로 정시가 주종목입니다. 정시에서 90% 이상은 정시에서 판가름 나는 거고 10% 정도는 이제 수시에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는 고3 때 학교 내신은 좋으나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 논술로 합격하는 친구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학원생인데요. 2명의 성적을 한번 좀 보여주려고 해요. 지금 이제 이런 학생, 국어, 수학, 영어는 성적이 잘 나왔는데 탐구가 이렇습니다. 올해 이과생들은 생지가 어려웠어요. 근데 대다수가 생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시대인지 애들도 탐구에서 2등급, 3등급 나온 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조금 전에 우리 스카이 대학을 보면 수학이 기본적으로 40%입니다. 그렇죠? 지금 수학의 반영의 가중치를 가장 많이 주는 데는 숙명여대가 50%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서강대가 43점, 나머지는 40% 이렇습니다. 그렇고 일반적으로 문과 계열은 탐구 반영 비율이 15%가 일반적이고 또 조금 더 많이 하면 20%. 근데 과탐은 30%, 35%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수시는 안 됐기 때문에 정시에는 문과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올해 특색을 보시면 과별로 뽑는 인원은 소수밖에 뽑지 않아요. 다 어디로 몰아놨냐면 자유전공으로 뽑아놨어요. 자유전공은 1년 동안 공부하고 거기에서 성적 좋은 애가 우선 선발권이 있습니다. 어떤 과로 이렇게 쭉쭉쭉 가면 1년 동안 성적이 나쁜 애는 마지막에 남는 거 그냥 그 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유전공입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가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올해 자유전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작년까지의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학들의 자유전공 학과에 들어있는 과들의 70% 등급 컷을 고려해서 이제 배치 점수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인원을 뽑다 보면 이제 사실은 경쟁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게 올해 결과치가 나온 이후에 또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선행적인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입시라는 게 매년 나왔던 걸 토대로 저희가 분석하고 또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생은 이제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오은리 의대만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이라서 이것도 조금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다군에 인하대 의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가군을 옮기다 보니까 수도권에 다군 의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향대가 득을 좀 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시는 수시하고 조금 다릅니다. 수시는 그 지역 학생들한테 의대 분배되는 양이 있어요. 특히 올해같이 의대가 이게 더 증원이 많이 되면 지금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7년 근무하고 그다음 프리 에이전트 우리 이거 하듯이 이젠 탈 지역을 넘어서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뭐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얼추 준비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정시는 그런 룰이 다 깨지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쪽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서울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았던 애들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가 또 더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는 사실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저희 종로학원에 아마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내용이 이제 저희 학원의 장점 5가지를 제시해 놨는데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 소수 정예로 출발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저희 학원에 만약에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루 일과 형태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뒤쪽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집에서 이렇게 집에 오면 학생증에 IC 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한테 문자가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현재 10시 1분에 나가면 퇴실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가 부모님한테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우리 애가 걸어서 오는 시간대 또는 차를 타고 집에까지 대충 얼마 있으면 도착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를 들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침에 왔을 때 7시 50분에서 1초만 넘어가면 이제 학원에 들어왔으면 지각.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결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생은 지각생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합당한 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에 오면 조금 전에 출석 체크하고 두 번째가 곧바로 이제 각각의 핸드폰을 이렇게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각 번호 몇 번에다 누가 이렇게 쭉 집어 넣게 돼 있는데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는다든가 등등 하게 되면 이제 빈칸이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하게 오는 애들은 자기 번호 막 잘못 꽂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시 50분에 교실에 들어가면 이제 영교시라는 걸 진행합니다. 쉽게 해서 다른 학원은 학원에 막 오자마자 독서실로 들어가요. 그럼 독서실에 가서 자기가 이제 얼추 준비한 다음에 자기가 10시부터 수업이 있으면 10시에 교실로 옮기고 그런데 저희 종로학원은 좀 다르게 합니다. 아침에 와서는 담임의 어떤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교시에는 이와 같이 이제 저기 보시면 주 5일 동안 영어 단어 테스트 하루에 100개씩 외워서 영어 단어를 외우게끔 하는 것은 우리 뇌에 그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도 어쩌면 전부 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10회독을 시키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다수 애들은 한번 보고 일부 사실은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수학 4점짜리 2문제만 더 맞으면 성공한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애들은 수학이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1, 2등급 뭐 과목별로 4등급이 올라야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차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원에 30살 먹은 학생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한의대 갔어요. 근데 이제 근본이 연대 공대를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성적도 잘 나왔는데 의대를 가지 않는 이유는 의대 의사를 걷는 길이 40대가 돼서 의사 되는 게 자기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아끼고 싶어서 그냥 한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 많습니다. 올해 종로학원, 저희 학원은 아니지만 우리 종로학원 6개 학원에 가장 많이 연장자는 37. 그래서 올 1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대를 갈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 고려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영어 단어 시험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영교시가 총 30분인데요. 그 다음 20분은 주 3회는 핵심 체크라고 해서 미니 수능을 다룹니다. 국어 한 번, 수학 한 번, 영어 한 번. 그 다음에 주 이틀은 영어 듣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시간에 국어 어휘. 그래서 종로학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확인 사살을 해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독해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은 하지 않지만 저희는 국어의 어휘 테스트도 합니다. 쉽게 해서 국어 단어를 몰라서 그 뜻이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생소하게 느끼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1일 1독 이런 부분 설명하면 타 학원보다 국어 성적은 1등급 정도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건 영어 단어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뜻만 쓰면 됩니다. 요즘은 문법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옵니다.
다 독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이렇게 이제 핵심 체크입니다. 그래서 국어 일주일에 한 번, 수학 한 번, 영어 한 번인데 20분 동안에 수학은 8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도 20분이 넘는데 20분에 8문제를 푸니까 보통은 8문제 중에 5문제는 좀 쉬운 거, 1분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나머지는 한 3,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문제. 이렇게 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국어와 영어는 12문항. 그래서 보통은 국어 12문항 중에서 공통이라고 하는 독서하고 문학은 9문항. 그 다음에 언매나 하작 선택은 3문항.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지금 여기는 잠시 1일 1독이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저희 학원에서 하는 1일 1독인데요.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색깔이 다른 이유는 2월 달이다, 3월 달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RNGB라고 해서 여기 안에 국어하고 수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일 1독이라고 썼습니다. 1일은 하루, 1독은 독서 지문 하나씩을 공부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한테 했니? 그러면 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자별로 오늘은 어디를 하게끔 다 날짜별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독서 지문이 있습니다. 독서 지문이 여기서 쭉 보시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쭉 보시면 한 5개 분단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수능에서도 교과목이기 때문에 2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정답률을 확인하고 이제 이게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 여백이 있습니다. 이 여백에는 주제가 뭐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뭐다. 그 다음에 1분단의 내용이 뭐다. 2분단 내용이 뭐다. 이걸 다 쓰고 매일 담임이 아침마다 확인 체크합니다. 이걸 1년 동안에 10권을 풀면 되게 많이 성적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능에 여기 1분단부터 여기 독해 지문 중에 1분단부터 4분단, 5분단까지 있으면 이게 퍼즐을 맞추기식으로 이게 가, 나, 다, 라, 마, 파 해놓고 올바른 순서로 이렇게 나열하면 이것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분단의 특징을 여기다가 적으면 대략적인 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국어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가면 주간 수학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3번씩 수학 문제를 풀게끔 한 번 풀 때마다 2문제씩.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날짜까지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일 담임이 체크해요. 그 다음에 학습 플래너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이 저희 담임들은 이제 다른 학원은 수업 끝나면 다 가요. 왜냐하면 직원이 담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교과목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담임이다 보니까 이분이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을 낱낱이 보고 그리고 또 수업 끝나면 수업 시간에 네가 고개를 숙였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수업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쭉 한번 돌아요. 돌 때 얘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걸 체크하는 거예요. 다른 학원은 100명이 넘는 교실은 그냥 수업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도 그게 충분히 100명이 넘는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내가 독서실에 가서 그것도 보충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보통 이런 재수의 종합반은 일주일에 34시간을 금방 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전체적인 걸 다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저희는 끝까지 이 시간을 수업을 듣게 해요. 그런데 이제 100명이 넘는 학원은 나중에는 그냥 나 독서실에서 공부할래. 그래서 일주일에 뭐 8시간만 수업을 듣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오전에는 무조건 수업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서 저희가 하루에 12교시까지 있는데 오전에 4교시, 그 다음에 5교시부터 12교시는 독서실에서 마음대로 공부해도 돼요. 그리고 대신 6교시, 7교시, 8교시 3시간은 탐구 수업입니다. 이때 자기가 탐구가 있는 요일은 가서 수업 듣고 다시 독서실로 이동하고, 수업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PT 수업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우리 5명 이내로 모아서 잘 모르는 애들을 수업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학원에 1등급짜리가 많고 2등급짜리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학원에 오는, 우리 종로 학원에 오는 애들은 대다수가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애들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러면 앞에 성적,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이 나머지 2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종로 학원에 외부로 전달되는 인강은 없습니다. 우리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보는 인강은 있습니다. 종로 E클래스라고. 그래서 이 종로 학원의 창업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대성학원하고 종로학원하고 이렇게 출발할 때 종로는 이 종로 학원생들만 볼 수 있는 인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해 놨고, 대성은 외부로도 가게끔 만들어 놨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종로학원은 인강도 없는 학원 아니야 라고 하는데, 종로학원생들이 보는 이 인강은 되게 좋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핵심 체크라고 하는 게 그 노란색 바탕에 돼 있던 게 바로 그 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일 1독의 이 부분도 그것의 일환으로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반 편성은 제가 아까 우리 책자의 4페이지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소수 정예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전체적인 반 평균은 26명이었고, 왜 이제 30명대에서 이렇게 30명이 안 되냐면 성적에 해당되는 애들은 그 반에만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저희 채우지 않고. 그래서 올해 여기 교대만 이야기하면 MD반, 그러니까 의대라든가 이렇게 꿈꾸는 반은 한 반, 스카이반은 3반. 그 3반 중에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의 합이 비슷한 애들을 스카이반에 들어왔으면 그것 중에 국어를 잘하는 쪽 한 반, 수학을 좀 더 잘하는 쪽 한 반, 영어를 좀 잘하는 쪽 한 반. 그래서 3반입니다. 그 다음에 탑10 반도 3반.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국어, 수학, 영어. 그래서 총 7반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200명만 모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독학반이라고 해서도 또 있습니다. 얘들은 담임한테 관리를 받고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는 본인이 독학반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하라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독학반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적을 낼 수 있는 애들은 1, 2등급하고 또는 간혹 3등급이 1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 나머지는 다 1, 2등급이 되는 학생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거고, 나머지는 종합반에 듣는 애들이 성적 향상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성향이 그냥 난 독학하고 싶다라고 하면 독학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우리가 6월 셋째 주까지 하는 1학기는 종합을 하고 그 이후에 독학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학기 이 시즌에는 개념적인 부분과 개념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들을 익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6월 셋째 주 이후부터는 문제를 풀고 문제 스킬을 익히는데 주로 시간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내가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이 안 되는 학생이 6편까지 내가 성적이 안 나오네. 이제는 그럼 나 종합반에 가려. 그러면 별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사실은 반수생들은 대다수가 독학 쪽을 많이 하는 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간이 부족하니까. 반수한 애들이 4달하고 4달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선행반부터 했던 학생들은 10달하고 일주일이니까 대략 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합격한 애들은 합격하자마자 내가 만약에 다른 쪽 공부하고 싶으면 곧바로 휴학을 해요. 근데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최소한 한 학기를 다녀야 됩니다. 여대 중에는 2학기가 의무인 대학도 많습니다. 만약에 휴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치 수강료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을.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년에 여기 왔던 저희 학원생 중에 고대 그냥 자퇴하고 오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죽으나 사나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저는 그냥 의대에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애도 있는데 올해 또 의대 성적만큼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탐구가 얘가 그 생지를 선택했는데 좀 성적이 안 나와서 나머지 국어, 영어, 수학은 잘 나왔는데 그래서 1년 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소수 정예로 하는 것들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뭐 시대인재로 가니까 나는 대성으로 가니까 뭐 해서 따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서 같이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축하만 해주는 성적이 나와버리면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성적 많이 올라갑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이게 이제 중간에 애들도 고민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고민은 슬럼프인데 슬럼프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슬럼프가 보통 재수생들은 일주일 안에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아마 고3을 다루었던 학부모들은 한 달이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공부 안 할 거다. 막 이게 땡깡 쓰는 애도 되게 많아요. 그래, 그럼 뭐 하고 싶어?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평생을 살겠대요. 그래? 그러면 여기 휴학하고 갔다 와. 그럼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 다시 오는 애들도 있고 아예 그냥 안 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안 하겠다라고 한 애를 저희가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이끌어주고 만들어주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정예라고 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교과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이 담임을 하는 겁니다. 수업도 하면서 이제 담임도 하고 이제 수시가 간단해졌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없고 사실은 이제 일반고가 있고 또 자사고도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가름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3등급 대가 학종으로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저희가 이 학생의 학생부를 자세히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대략 너희 선배가 2등급대가 여기 고대를 또는 연대를 합격했으니까 너도 한번 써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같은 비교 가치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종로학원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학종이라든가 또는 교과를 쓸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컨설팅도 받고 또 담임한테 컨설팅도 받고 근데 담임은 우리가 학종에 대한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 컨설팅 전담을 하신 분보다는 조금 더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 그 다음으로 많이 지원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쉽게 이야기하면 문과를 이야기하면 저희가 일일 일독 조금 전에 제가 안내했듯이 그런 독서 지문을 2개 주어지고 이 A 입장에서 B 입장을 분석하고 글로 써봐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 이걸 요약하고 줄거리가 뭔지 이런 걸 자꾸 해봤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얘들은 논술에 글을 쓰는 게 힘들어요. 요즘 애들 글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연습장에다가 잘 안 푼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태블릿 PC에다가 글 쓰고 그게 노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노트를 이용해서 글을 써보는 게 요즘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일일 일독을 담임이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감옥사님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분들이 담임하고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거, 생활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까지 남아요. 그래서 그 10시까지 남는 시간에 질의응답도 해주고 학생 상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은 이렇게 예약제도 있고 저희가 5교시는 수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질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주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수업하고 그 다음에 요일별로 3시간 정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시간은 또 자습도 있고 그러면 5교시는 독서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403이니까 401에는 국어 질문할 사람, 402는 수학 질문할 사람, 403은 영어 질문할 사람이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국어 선생님들은 전부 다 401에 들어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국어 질문할 사람, 그리고 선생님 저는 국어 끝나자마자 수학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애를 먼저 이렇게 질문을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402에는 수학 질문, 403은 영어 질문. 이것은 공통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독서실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6교시부터 12교시까지는 이렇게 예약제입니다. 예약 걸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6교시부터 12교시까지는 뭐 교무실도 질문하고 등등 해서 이제 질문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여기 사진에 담았고요. 여기는 지금 5교시 때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은 저희가 지금 2층, 3층, 4층 해서 저희가 총 7층으로 이루어졌는데 4층까지는 저희가 교실이고요. 5층, 6층부터는 다 이제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2층에 교무실입니다. 2층에 내려와서 질문하고 또 4층에 5교시 때 내려와서 질문 또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독서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오픈도 있고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여름에 주로 조금 약 냉방을 원한다라고 하는 곳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을 끄기도 하고 에어컨을 본인들이 여기는 인원수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해서 리모컨 주고 켜고 싶으면 켜고 끄고 싶으면 끄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여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셨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실 때 여기도 독서실입니다. 앞에는 오픈형 독서실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칸막이형 독서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칸막이 독서실이 더 좋다 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냥 이것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 안 들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지금은 여기 손 드신 분 중에는 칸막이가 좀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오픈을 훨씬 선호합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독서실을 만들었는데 답답하대요. 여기서 공부하면 공황 증상이 나오고 이렇게 힘들대요. 막 토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 오픈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마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오픈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 개의 교실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오픈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약 냉방신도 있고 또 강하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얘들 편하게끔 이렇게 진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습 플래너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다니는 학원은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영국 심리학자가 기억 망각 곡선의 이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학습 이론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분 수업 중에서 앞에 5분 동안은 전날 배웠던 거 복습, 40분 공부, 또 5분 복습, 이것은 다 이 사람들 이론이에요.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의 간략하게 키포인트는 한 달에 4번 이상의 반복 학습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업 끝나자마자 10분 이내에 반복 학습하는 게 가장 효력이 좋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당일 두 번째 복습.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3번째 복습.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4번째 복습. 그러면 지금 우리 지식이 100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망가가는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보통은 52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렇게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의 학습 플래너의 첫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점이. 수업 끝나면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인데 수업은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수업 끝나면 학습 플래너를 꺼내라라고 해서 방금 50분 동안 수업을 했던 수학을 간략하게 한 줄에 자기가 그 기억에 남게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 메모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1년을 지내보면 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학생은 지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집중도가 있습니다. 집중도는 본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업에 90% 이상은 나는 집중한 것 같다라고 하면 수입니다. 나는 조금 80% 정도 집중한 것 같다라고 하면 우. 그러면 50분 수업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45분 이상을 난 집중했습니다라고 하면 수를 적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적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임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판단해서 왜 갑자기 이 학생이 수가 아니고 갑자기 가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애를 불러서 어디 아프니? 어디 아파서 약을 먹었던 거야? 등등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가 또는 양 썼다고 해서 혼나는 게 아니고 이의 상태를 담임이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월요일 하루 겁니다. 월요일 하루에 본인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일일 과목별 학습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자기주도 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국어는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이렇게 쭉 보시면 얘가 수업 빼고 6시간 35분 동안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했습니다라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이만큼, 수요일 날 이만큼.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저희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중에 보통은 하루에 3시간 수업이에요. 그러면 1교시부터 4교시 중에 1시간 정도는 또 자습이 있지만 그러면 하루에 12교시까지 중에서 8교시, 8시간은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탐구가 없다면. 탐구는 하루에 한 과목씩. 탐구 있는 날은 연속 3시간을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탐구는 토요일까지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과생들은 물화생지 투는 많지 않아서 그러면 월화수목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사탐은 이제 보통은 그 9과목 중에서 잘 듣지 않는 과목 빼고 하면 보통은 한 6과목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편성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을 편성해도 되고 보통은 이제 인원수가 적은 애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금, 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총 학습했던 걸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일요일 날 이 학생은 8시에 기상, 취침은 12시, 토요일 날 8시 이렇게. 그 다음에 평일에는 7시, 1시. 이런 취침 시간, 기상 시간도 다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번 주 해고, 학생이 이번 주에 나 어땠어요? 라고 메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이 여기에다가 코멘트해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학생하고 이게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시대인재 학원하고 조인도 한 거 있고 또 교재도 시대인재 갔던 학생들이 교재에 넘쳐요. 거기는 컨텐츠 비용을 의무적으로 라는 표현은 말에는 안 맞지만 애들이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요. 그리고 그것 중에 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놔요. 내년에 볼지 아니면 기념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매달 나오는 양이 반도 못 풀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근데 이제 시대인재 학생들이 수학 1등급짜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집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러면 학원에서 그걸 사고 돈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뭐 12억을 벌었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22번이나 30번 킬러 문항은 한 문제에 200만 원도 되고 300만 원도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납품하는 선생님도 많아요. 그랬다가 그게 이제 검사에서 걸리면서 이제 우리 학원에도 안 알란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도 1년에 그 출판으로 번 돈이 몇 억씩 되더라고요.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시중 총판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그게 마찬가지 그냥 인세만 받는 것도 있고 판매 부수에 대한 어떤 비율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자꾸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업을 반만 하고 반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 컨텐츠를 만들면 학원에서 그거 보조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 학생들이 사실은 제가 2006년부터 원장을 했는데 종로학원 교재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종로학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종로학원 저는 고대 수학교육과를 나오다 보니까 종로학원 가고 싶어도 못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오로지 서울대 졸업장에 한해서 종로학원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찌됐든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 목동 종로부터 인연을 맺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로학원 이 교재를 EBS 총판에서도 와서 이거 배워가고 막 이랬었어요. 지금도 저희 이 국어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종로학원에 계셨던 분이 나가서 상상도 만들고 바탕도 만들고 이감도 만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한수 출판에서 이렇게 시대인재에다 납품하는 이 교재를 원하니까 이제 내년부터 우리 종로학원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업도 하는 것도 있고 교재도 마찬가지. 그런데 전체를 다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재수하면서 질적인 공부를 해야지 양적인 공부를 하면 성적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저희는 종로학원 교재도 한 번 배웠던 걸 두 번, 세 번 복습하고 EBS 교재도 한 번 배웠던 걸 두 번, 세 번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EBS 변형 문제도 또 두 번 정도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자꾸 저희들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욕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옆에 친구가 지금 이감 국어를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뒤처졌다는 생각도 들고 얘가 시대인재 수학 교재를 풀고 있으니까 나는 안 풀면 뒤떨어진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앞부분만 조금 공부하고 다 버리니 차라리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들의 성적이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 더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행반 때는 2회독 시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1학기가 4.5개월인데 이때는 3회독 시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 교재 한 번 공부하고 복습시키고 그 다음에 EBS 교재 한 번 공부하고 복습시키고 그 다음에 시대인재 교재 일부 책들을 선택해서 공부시키고 또 복습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권 상상도 공부하고 그 다음 바탕도 공부하고 이감도 공부하면 나중에 간슬게 이감 교재가 잘 나와 있어요. 이 팀들이 잘해요. 그런데
그게 쌓아서 가지고 있을 바에는 공부해서 몇 번씩 보고,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도 이게 최근 트렌드로 만들어진 문제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도 봐야 돼요. 작년 거하고 문제가 조금씩 많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또 과탐,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 늘 봐야 되고, 또 이 선생님의 컨셉에 맞게끔 수업의 어떤 그 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장점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모의고사를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종류는 크게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종로학원, 그 다음에 대성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기서 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동시간에 못 보고요, 하루 다음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졸업생은 동시에 응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다음 보는 거고, 평가원은 동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육청 직원이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수능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 보게끔. 그래서 10분 전에 답안지 주고 답안지 봉투 뜯고 이런 절차를 정확하게 검열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의고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간담회는 제가 대략 1년에 3번 정도 합니다. 선행반 시절에 왔던 학생은 선행반 때 한번 간담회를 해요. 그러면 간담회를 하는 것은 2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즌에 담임이 학생을 전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담임이 부모님하고 1:1 상담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를 학원에다 맡겼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 하기 전에 우리 자녀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설문을 다 받아요. 그리고 이 학생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케어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안에 한번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6평 끝나고 학부모 모셔서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중요한 평가원 시험 1차를 봤을 때 성적이 이렇고 이 성적 추이를 봤을 때 수능까지는 어떤 성적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는 이 성적이 추이에 감안해서 어떤 수시 전형을 넣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9평까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2차 학부모 설명회입니다. 그 다음에 3차는 9평 끝나고 이제 마지막 상담을 합니다. 학부모님들. 이때는 수시 상담과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과 학생하고 동시에 상담도 하고 학생만 상담도 하고, 이때는 저희가 6평 성적, 이때 이제 보통은 수시에 쓸 걸 10개 대학 정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10개 중에서 4개로 간추리기도 하고 다시 완전히 재세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기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논술 수업도 있습니다. 한국사 수업도 있고 영어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공부하지 않아도 나는 1등급이다.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3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온다. 라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선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로 했더니 그냥 저는 이미 중학교 때 만화로 한국사가 다 끝났어요 라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걸 선택사항. 그 다음 논술도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논술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 쪽은 독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차이점을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인문 논술을 하는 것은 국어 독서를 하는 거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수리 논술입니다. 수리 논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주력이지만 이 문제도 자주 보고 이 학교별로 수리 논술을 냈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4월달, 5월달에 가면 모의 논술을 대부분 대학에서 봐요. 그리고 그 모의 논술을 채점했던 결과를 홈페이지에다가 수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된 답안, 이건 뭐가 조금 부족한 답안, 이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에다 나열해 주면 저희가 그거 보고 모의 논술 이후에 각 대학에서 올해 논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논술 선생님들은 그 방향을 분석해서 또 그 전에 시험 문제 분석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논술 수업까지 진행한다는 거고요. 네, 이제 이분들이 컨설팅을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마 이분들한테 정시 상담을 지금 뭐 진행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이제 수시할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이렇게 일정이 길기 때문에. 근데 정시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바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하고 정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은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 5년 했던 분, 그 다음에 이분은 대치동에서 개포고등학교에서 15년 동안 고3만 전담을 했던 분, 그 다음에 장문서 원장님은 아마 우리 설명회 때도 이렇게 얼굴 뵙고 해서 자주 뵀을 거고 뭐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는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근무했던 입학 관련 일했던 분, 그 다음에 예고에서 과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1차적으로 수시 컨설팅을 의뢰하고, 그리고 이 1차 의뢰할 때까지는 저희 재원생이니까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차부터는 이게 컨설팅을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차 했을 때 이게 부족한 부분을 2차에는 뭐뭐 보완해서 어떻게 와라. 면접 준비를 할 때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사실은 우리가 학생부에 보면요, 탐구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떤 연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과목별로 연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사실 탐구 보고서를 잘 썼으면 요즘은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성적도 여러 개 쓸 수 있지만 이제는 학기에 하나밖에 쓰지 않다 보니까 이 학생부의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요. 잘 쓴 사람들이 1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과목별 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여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를 이제 이분들이 다 체크해줘요.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절에는 내가 미래에 이런 과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게 이제 전문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내신 성적이 좋고 학생부가 조금 미흡하고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재수의 90% 이상은 정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 정도는 두 가지를 겸하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논술에서 합격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큰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기본이 100대 1이에요. 그러면 100대 1에 100명 모집한다라고 10,000명이에요. 10,000명 중에서 100명을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썼다라고 하는데 이 출제자가 봤을 때는 이 항목에 키워드가 있어야 될 게 키워드가 있지 않으면 감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내신의 서술형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키워드를 얼마만큼, 이 한 문제에 키워드가 5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5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4개를 쓰고 1개를 안 썼으면 감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나 다 썼는데 왜 떨어졌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하고 이걸 응시자하고는 다른 각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안내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대략적인 것은 1월 6일에서 2월 16일까지 6주 동안이 저희 선행반이고요. 이 6주가 지나가면 이제는 2월 17일에서 6월 22일까지가 1학기입니다. 약 4.5개월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
그 다음에 6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2학기. 그 다음에 9월 23일부터 올해는 11월 13일이, 아니,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까지 저희가 3학기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D반이라고 해서 의대를 꿈꾸는 쪽 한 반 저희가 모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반 3반, 그 다음에 탑10반 3반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너무 안 됐다라고 해서 수학 몰입반이라고 해서 이건 한 2달에서 3달만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전 과목을 다 잘 봐야 서울의 우수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학이 안 됐다고 해서 수학에 몰두하기는 사실은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간혹 예체능 쪽에서 수학이 없이 탐구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은 최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여기 3합 7, 3합 9, 여기는 2합 8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2합 8도 안 돼서 나 이 학원 오겠다라고 하면 뭐 제가 받아주는데 얘가 어떤 애인지 사실은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면접으로 해서 이제 얘가 할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의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학원의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국수 영탐, 그래서 수학은 넣고 수학은 필수로 들어가고 세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가 되면 100% 장학금인데 1년 내내 줍니다. 단서는 좀 있습니다. 성실하고 지각 결석이 많고 그러면 이제 박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의 목표도 우수한 대학 가고 저희도 이 학생이 여기에서 좋은 대학 가면 아까 1층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 2달 붙이는 게 끝이에요. 그걸 위해서 1년에 뭐 100% 장학금이면 한 2천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생들 스카이 재학이거나 스카이 대학 학생은 100%, 그 다음에 내신이 1.3 등급 이내인 학생은 100% 1년 내내 장학금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50%는 세계 영역 등급의 합이 6,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세계 영역 등급의 합이 8, 여기는 이제 30%, 나머지 수업료 10%는 이런 대학.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가 수시로 갔던 애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정시로 갔던 여기 건동, 홍숙 같은 경우는 100% 장학생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더 우위에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10%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수시로 내신을 못 봤을 때는 여기 적용을 받는 거지만 내가 정시로 갔을 때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여기 적용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보면 장학생들은 서약서를 써요. 지각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타학생의 모범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서약서를 안 하다 보니까 장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불량스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간혹 여기가 강남이다 보니까 정말 저하고 상담할 때는 딱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하자. 두 번째는 반복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직하게 하자라는 것은 남이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냥 덩달아서 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100명이 넘고 막 이런 데서는 자기 본 모습이 아닌 것을 막 발표해요. 이 옆에가 이거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 네 하면 저기도 아직 아닌데 네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저희가 30명대인데 확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 안 하면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한테 질문해요. 나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 이걸 선생님 쭉 봐니까 모르는 것 같았던데 지금은 아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반대 역으로 질문하기도 해요. 이게 적은 인원으로 수업하는 장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 알고 해서 이게 쌓아갔을 때 내 성적이 되는 거지, 하나를 아는 척하고 또 하나를 아는 척하고 이건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5월 수강료는 189만 2천 원인데 여기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독서실 비용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수강료만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급식비는 한 끼니에 7,700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교재비는 월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학기별로 수납합니다. 그러니까 선행반은 6주를 한꺼번에, 또 1학기 4.5개월이면 4.5개월 수강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컨텐츠 비용. 내가 시대인재 것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이 질의응답 다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최소한 한 번 봤던 책을 3회 이상 공부하기를 정말 간절히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은 모의고사가 끝나는 날 자기평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렸던 과목을 다시 한번 왜 그 당시 틀렸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분석에 다음 달에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책까지 쓰는 겁니다. 그걸 담임이 보관해서 매달 시험 보면 그걸 비교하면서 얘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월, 4월, 5월, 6월 가면 계속 이게 쌓여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담임이 주로 국어에 독서가 조금 많이 약하다라고 하면 담임이 수학 선생님이면 국어 선생님한테 미팅을 잡아줍니다. 이 학생을 지금 독서가 많이 약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겁니다. 자기 평가서 그 내용으로 한 달 내내 상담하는 겁니다. 다음 모의고사 볼 때까지. 이런 것들이 저희 종로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 대다수 애들은 이런 좋은 것들을 그냥 눈으로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창시절에 했던 공부 방법, 직접 노트에도 쓰고 이런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탭으로 공부했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 줄 한 줄 읽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2줄, 3줄씩 읽는 애들도 많아요. 이만큼 속도 면에서는 애들이 눈으로 공부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방법을 저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탭으로 이렇게 글 쓴다라고 한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화장도 여러 번 하듯이 이게 부지런하기 때문에 탭으로도 쓰고 노트도 쓰고 이러는 겁니다. 이 공부는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그게 쌓여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밀어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수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일주일에 보면 보통 30 몇 시간 공부해요. 그래서 필수로 공부하는 게 있고 또 선택으로 공부하는 게 있고, 아마 책에 우리 그 책 브로셔는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네. 선택에 여기 선택을 보시면 심화가 있고 실전이 있는데, 쉽게 간단히 표현하면 저 심화는 난이도가 중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전은 난이도가 상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탑반, 그 다음에 스카이반, 그 다음에 또 탑10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애들 중에 탑10반 중에 국어를 정말 잘하는 애는 나는 여기 실전반에 듣고 싶다라고 하면 듣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아마 책 브로셔에는 있지만 PT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PT 수업은 3등급까지 받았던 학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수업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3등급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의무로 한 달 단위로 선택입니다. 그러면 테마별로, 섹션별로 한 달 단위 수업을 진행해서 이 학생들한테 최대 5명까지, 그런데 간혹 1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외식 형태의 수업을 받는 겁니다. 이 학생이 주로 모르는 파트의 문제를 어떤 경우는 1대1 수업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학생 선생님이 준비한 과정을 1대1 수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났다라고 하면 그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계속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 또 이 학생이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이제 그 과목을 나는 계속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인데 대부분 다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인원수가 적은 반을 일부러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여기에 지금 이게 진행되어 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선택, 심화, 실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PT 수업, 아마 여기 그 책자에는 PT 수업이라고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수업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에 기간은 10시에 갑니다. 10시에 가고 부득이하게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담임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조퇴 이렇게 외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수업은 없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수업은 없으나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는 의무로 공부하게끔 저희들이 잡아둡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라든가 가면 정말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시까지는 의무로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실전 주간평가를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매달 이 성적을 우리 부모님한테도 보내고 해서 좋은데 학생 입장에서는 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게 수업을 들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수능 형태의 시대인재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실전 주간평가를 안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많아서 내년에는 이걸 선택으로 줍니다.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하는 거고 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담임한테 확인 절차를 다 받습니다. 담임이 그러면 뭐 했는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용으로 이거 할게요. 그래 이거 해. 이거 아닙니다. 다 눈으로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되게 좋은 애들은 종로학원이 답답하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 애들이 답답한 것을 이겨냈더니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의 목적은 애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감 있게 10달 또는 9달 동안 애를 이끌어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최단 거리로 이끌어서 성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왜냐하면 애들 방법하고 저희하고 상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학생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작년까지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성적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여기가 성적을 만드는 공장이다. 너 성적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 선생님하고 서약하자. 국어 몇 등급, 1등급, 수학 몇 등급, 2등급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 달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방법대로 해라. 이 성적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만들어낼 때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수능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지금까지 왔던 애들이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다고 제가 자부하는 겁니다. 일요일은 선택입니다. 일요일은 선택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독서실 자리는 고정입니다. 본인 좌석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5시 이후나 일요일이나 이때 언제든 와서 자기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독서실은 저희가 지도 감독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자율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학원은
고등학생 관리하듯이 합니다. 아니 어쩌면 중학생 우리 부모님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관리하듯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 학습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꼭 담임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이 월요일 날은 되게 바빠요. 월요일 날은 선생님들이 거의 빨리 가봤자 8시 이전에 가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도 체크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해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독학반입니다. 독학반은 영교시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담임 활동은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담임 활동은 동일하게 하는 거니까 아마 이 성적 관리 상담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걸 꼭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걸 하는 건데 판단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탐구는 과탐 2개를 고집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 첫 주에는 OT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과탐 2개를 의무로 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고대 이과계열, 서울대 이런 대학 제외하고는 요즘은 과사탐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탐에 가중치를 주는데 사탐을 선택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면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단 의대는 안 됩니다. 의대는 가중치 3%를 준다라고 하면 그 70점에 3%면 37에 21이니까 2.1점은 대단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대 가는 애들은 대다수가 미적분, 그 다음에 과탐을 할 겁니다. 과탐에서도 과탐2에 또 가중치 주는 학교가 있어서 과탐2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재수할 때는 탐구는 어떤 경우든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재수에서 탐구가 또 3, 4등급이 나와버리면 슬퍼요, 이건. 그래서 탐구는 무조건 1등급 아니면 2등급. 그 다음에 국영수는 적어도 2등급 정도 향상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사실은 수학을 2등급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대인재에 갔던 애가 수학 4점짜리 2문제를 더 풀려고 1년 동안 투자해서 공부한 애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또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런 판국인데 제가 모든 학생한테 2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이건 허황된 이야기고요. 저희가 그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국어나 수학이 사실은 5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복 학습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에서 파생되는 것들 단계별로 우리 부모님들 유형별 문제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유형 문제 하나 나오면 거기에 딸린 유형이 4개, 5개 나오는 것들. 이런 형태를 고등학교에서 다뤘듯이 여기에서도 다루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넘어가야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킬러 문항 단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습관하고 공부하는 방법만 조금만 바꾸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5, 6등급들은 금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 학원의 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전체고 선행반은 월 68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급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똑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네. 사진 찍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네. 네. 예, 셔틀은 여기가 학원가기 때문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오면 그 예부에서 여기다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 셔틀버스처럼 운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네. 여기에 지금 나타낸 금액은 수업하고 관련된 비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의 준비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종이에 만약에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거기에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하고 상담은 원장이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담을 할 거고요. 일요일 제가 쉬는데 뭐 일요일을 원하면 또 일요일도 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설명에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